김근옥 영함이라고 그랬죠. 겉은 멀쩡해 보이죠? 합쳐서 40년이 넘은 겁니다. 직경을 안 늘리고 길이만 늘렸잖아요. 그럼 잠수함 부러져요, 잘못하면. 이게 좀 창피했던지 핵 추진 잠수함을 지난해 12월 보여줬어요. 제가 보기엔 페이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수하자마자 모습을 갖춘 영함하고 얘는 운명이 거의 같을 가능성이 있다. 정 박사님. 네. 창원에 업체 계시죠? 네. 그럼 거기 현대로템도 있고. 예,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뭐 하나 에어로 시스템 하나 다 있고, 그다음에 카이가 또 카이가 거기 또 사천에 사천에 또 있고. 한국 방산의 아주 그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4대 방산이면 이제 하나 에어로 시스템, 그다음에 LIG 이제 넥슨 이름 바뀌었죠. DNA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카이, 그다음에 현대 로템. 현대로템. 네. 지금 거의 다 거기 몰려 있네요. 다 거기 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거제 조선소도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클러스터네. 예, 그렇죠. 이게 핵심은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있는 작업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 단계까지 오래된 숙련자들이 신속하게 변화되는 작업 요구서에 따라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업체들 4개 4대 방산 업체가 쓰는 부품들이 서로 호환되는 게 많죠. 그렇죠. 그게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재입니다. 소재. 예, 그러니까 각각의 장비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그 특수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그 지역의 클러스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주요한 그 재료들은 소재들은 원청 업체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를 해 옵니다. 그렇게 해온 원재료들을 사입해서 이제 임가공 업체들이 깎아주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각각의 기업들 혹은 공장들이 해낼 수 있는 공정의 한계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정이 끝나면 열 처리를 보내고 열 처리를 끝나면 뭐 후처리를 하고 후처리 끝내면 다시 포장을 해도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가까이 있을수록 이동 거리가 짧아서 동선이 줄어들면서 얻어내는 효과가 빨라지죠. 시간 단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부산항이 지금 떠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 울산에 가면 바로 배 기름 넣고 온다. 가깝다. 1시간 내에.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외국인한테 몇 년 전에 들었는데요. 자, 울산에 가면 석유화학, 포항에는 제철, 그다음에 부산은 교통물류에다가 경공업, 창원은 기계공업, 그다음에 이제 남해에 조선, 그다음에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 전 세계에 이렇게 한두 시간 내에 이렇게 물류가 완성되는 지역이 없다고 그러대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주는 굉장히 큰 매력이 뭐냐면 거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포항, 제철에서부터 울산, 그다음에 석유 뭐 이런 그 화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조업, 특히 이 제조업은요. 서플라이 체인이 단단하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제조업은 무너져 버립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고리가 끊겨버리면은요 제조업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거대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군함 건조를 못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멀고. 그리고 멀고 여기 만들면 저기서 가져와야 되고 이쪽에서 가야 되고 저 내륙에 있던 부품을 가져와야 되고 이게 너무 머니까 경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업체들이 중간중간마다 견뎌야 되거든요. 오더가 없을 땐 다른 오더, 이 융통성을 부리면서 공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있고 이것이 다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멀고 없고 그러다 보면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다 대부분 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 외국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K방산의 저력이 바로 그 부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 박사님 전공
네. 방공포대 운영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미사일 부대 지휘관 출신입니다. 저기 호크나 나이키 허큘리스 썼어요? 맞습니다. 예. 호크 미사일하고 잘하시네요. 네. 나이키 미사일, 네. 나이키 포대의 지휘관을 했었죠. 호크, 나이키 다 퇴역했죠 이제. 이제는 호크, 나이키 다 퇴역했습니다. 네. 나이키의 후속이 이제 패트리어트가 패트리어트가 왔고 호크의 후속이 이제 천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그 시대인데 누구보다 아마 그 천궁 그 네. 미사일, 그러니까 천궁 1은 적 기를 제압하는 거고, 네. 천궁 2는 적 탄도탄을 요격하는 거잖아요. 네. 천궁 2가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방공 포대장 경험으로 봤을 때 네. 천궁 2라고 하는 무기 체계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믿거나 말거나 96% 유격률 얘기 나왔는데 그 성능 평가를 좀 해줘 보세요. 아, 이거는 정말 가슴 뿌듯한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95년도에 이제 전방의 미사일 기지에 배치가 되었을 때는 이제 중대장 때는 저희가 쓰던 무기는 국산이 없었어요. 보병 소총도 M16이었고 그때 육군은 K2로 바뀌고 있었지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소총도 못 만드냐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번개 계획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K1, K2가 나왔는데 M16. 그다음에 휴대용 미사일은 미스트랄, 프랑스제. 그리고 20mm 발칸포도 이제 또 미제. 볼컨 미제. 그리고 호크 미사일. 미제. 나이키 미사일 다 미제. 우리 그거 개량해서 백곰 지대지 미사일 만들고. 그렇죠. 그 나이키 미사일이 이제 훗날 우리 또 백곰 프로젝트가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이런 무기를 운영하다 이 사관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죠. 자국산 무기가 없었다는 게. 그런데 점점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천궁이라는 무기를 그때는 이제 철매라고 불렀었어요. 세맥스 프로젝트라고. 그 개발 사업 이름이었죠. 예, 그때는 개발 사업 이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호크 분야에서 나름대로 또 그 지적 그 능력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공군 장교들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호크 운영했던 그렇죠. 기존 호크 시스템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하면서 천궁이라는 미사일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운 좋게도 그때는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이제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하면서 불곰사. 알마즈 알테이즈사 같은 데서도 지금 이제 돈도 없고 나라가 망했으니 이럴 때 그 당시 삼성이 러시아에 가서 과감하게 기술을 사온 거죠. 그때 삼성으로 이직한 러시아인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게 그 당시에는 방산이 이렇게까지 재미난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LDD 연구원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저 기술을 지금 빨리 사와야 향후에 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그 선견지명에 그 기업인들과 연구원들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천궁을 잘 보면 지금 S300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콜드런치 방식이라든지. 러시아제? 러시아제 S300. 패트리어트는 한 런칭이죠. 그 컨테이너 안에서 불 지르는 거고. 캐리산에서 바로 점화가 되면서 나가는 것임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궁은 360도 교전이 가능한 겁니다. 패트리어트는 어느 한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컨테이너 안에서 불을 붙이니까 못 바꾸는구나. 그 불을 붙여서 나가는데 방향을 바꾸려면 이 추진, 최초의 굉장히 많은 추력을 손해를 보는 턴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일단 맥목 상승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 용어 미사일이 발사되면 특정 속도와 고도까지는 무조건 맥목으로 상승을 해요. 무조건.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표적 방향으로 이동을 하든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꾸든 위치 에너지를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표적을 추적하는 그런 원리인데 처음에 추적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때 바꾸면 근데 그때 바꿔버리면 손해가 막심한.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사거리가 확 줄어버리겠죠. 콜드런치는 올라간 다음에 근데 콜드런치는 폭 띄운 다음에 이때부터 어디로 갈지를 정하니까 정한 다음에 불을 붙이는구나. 본인이 어디로 갈지를 정한 다음에 불을 붙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이 좀 작아요. 보면 패트리어트보다. 그래도 작아도 그 추진체만큼으로 손해나지 않게 360도 전방향을 교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패트리어트 한 런칭보다 천궁2 천궁의
콜드런치가 월등히 우월한 거네요. 이겠죠. 효율성이 높다고 봐야죠. 근데 절대적인 크기는 패트리어트가 좋기 때문에 사거리도 훨씬 길고 크니까. 차로 보면 배기량인 거죠. 배기량 깡패라고 일단 배기량이 3000cc 차랑 1000cc 차는 애초에 마력과 파워 토크가 다르긴 한데 1000cc 차지만 효율적이고 연비가 더 높을 수가 있잖아요. 천궁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궁이 지금 정확하게 3000cc 차 패트리어트 1000cc 차 천궁 가격이 3분의 1 되는구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패트리어트 천궁 뭐 천궁이 더 우수하다는 등 새로 개발됐으니까 이런 논란도 많고 군 후배들마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패트리어트가 천궁보다는 또 체급 자체가 높고 좋은 무기는 맞습니다. 제네시스랑 이제 경차 신형 뭐 아반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 아반떼가 거의 제네시스를 따라가는. 그렇죠. 아반떼가 그런데 제네시스급은 안 되더라도 그랜저급 이상의 성능을 내면 좋은 거죠. 가격은 아반떼인데. 가격은 아반떼인데 성능은 그랜저를 내면 좋은 거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패트리어트가 제네시스인데 가격으로 보면은 천궁은 아반떼. 그런데 성능은 그랜저의 프리미엄급. 그렇죠. 풀옵션. 자, 그러면 패트리어트가 80년대에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패트리어트가 나이키를 대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호크를 대체하는 게 이제 나이키 허클리스. 나이키 허클리스를 대체한 게 이제 패트리어트. 어쨌든 80년대부터 어쨌든 나이키나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걸프전 거치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요격률을 계속 개량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9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천궁2가 96%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럼요. 사실이라면 기적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저는 또 연구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패트리어트는 이번에 요격률이 70-80%대고 천궁은 96%니까 천궁이 패트리어트는 이번에 제가 그 CSIS 보고서라든지 기타 또 저의 좀 루트가 있습니다. 연구 박사님도 연구하시니까 그 예전에 외교 안보 또 루트가 있잖아요. 저희도 같이 연구하는 그 해외에 패트리어트는 70-80%인데 왜 천궁은 96%면 비유상으로 천궁이 월등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각각의 데지그네이티드된 즉 패트리어트한테 교전하라고 지명된 표적과 대상과 천궁에게 교전하라고 하는 대상이 좀 달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패트리어트 너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대상으로 하고 천궁 너는 조금 더 느리고 완전 느린 게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느리고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를 너가 교전을 해라라고 일종의 밀리터리 어셋 얼로케이션 자산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고고도의 표적을 요격하다 보니까 80%가 나온 거고 천궁은 그보다 조금 느리고 그보다 낮은 타겟을 교전하다 보니까 96%가 나오는 거죠. 그럼 패트리어트 보고도 천궁 표적 똑같은 거 써라 그러면 100%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나왔을 거다. 96%에 100%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비싸고 너무 고급 무기니까 가격이 3배, 4배 되니까. 3배, 4배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군사 자산 할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는 기적이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교전에.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천궁2를 데뷔전의 신인왕상이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하는데 신인왕상. 천궁이 왜 이런 의미가 있냐. 천궁이 효자인 이유는요. 우리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기타 여러 가지 기동 장비 등을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검증이 된 적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우리가 K9이 팔린 이유도 한국군에서 1000여 대 이상을 운용했기 때문에 팔린 거거든요. 실전 검증 사실상. 그걸 실전 검증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정하게 본다면 워프루브는 아니었다. 그렇죠. 니들이 쓴 것까지는 알겠지만 워프루브는 다른 문제거든요.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하늘과 땅 차이.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상황 그리고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 얘가 작동을 했느냐. 즉 무기 체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이번에 천궁2가 회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궁2를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LIG하고 한화가 만들었는데 이게 96%의 신뢰를 보였다면 한국에서 만든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것들도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를 주겠구나. 즉 브랜드 효과가 난 거죠. 그러면 지금 방공 포대장을 하셨으니까 네네. 해외 군사 전문가, 군 담당자들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첫 실전에 96% 요격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거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이 놀라는 거죠. 놀라죠. 예. 안 사가면 바보죠. 예, 저랑 대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지금 뭐 미 고위 그 장교가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또 애매해지니까. 이 친구는 대위 때 패트리어트를 운영했었고 저는 호크를 운영했었고. 저는 이제 패트리어트 연락 장교를 하면서 패트리어트를 공부하면서 부러운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무 앞선 세대의 무기였고 호크는 그때 이제 진공관 트렌지스 진공관이었어요? 일부 부품에. 그럴 때 패트리어트는 완전히 PCB판에서 그냥 처리하는 연산 속도 자체와 용량 자체가 달랐었거든요. 그때 함께했던 그 친구가 오늘날 대탄도탄 작전을 하면서 저랑 교류를 하면서 이번에 천궁의 교전율을 얘는 이거는 어메이징을 판타스틱하다고 표현을 해줬어요. 판타스틱. 네, 판타스틱하다. 얘는 지금 사드하고 패트리어트로 전 세계 하늘을 지금 커버하는 작전을 하는 애인데 얘가 처음에 천궁을 봤을 때는 자기들 패트리어트랑 사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천궁이 약간 심플해 보입니다. 작고. 예, 작고 또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저도 패트리어트를 운영하고 천궁을 본 입장에서는 천궁이 좀 약간 조잡해 보인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너무 심플하니까 가벼워 보여. 예, 너무 가볍고 또 기동의 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교전 통제소도 운영을 하고 실제로 교전판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패트리어트는 좀 커요. 또 크고 좀 많아요. 근데 뭐 좀 있어 보여. 예,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호크 때부터 이 택티컬 컨트롤을 했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장비를 조작 운용을 했던 입장에서 천궁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느낌이 처음에 있었는데 막상 작전 운용을 하면서 우리 후배 장교들이 운영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하게 복잡했던 과거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굉장히 단순화된 패널로 컴팩트하게 됐다. 그리고 한국군 운용에 맞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무기체계 개발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좀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호크에 진공관 들어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진공관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진공관 스피커가 비쌉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 나이키도 제가 지원할 때도 우리가 그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만 알지만 그 12인치짜리 이만한 디스크 있죠. 그걸 여전히 썼었어요. 표적 레코드 장입을 하려고. 플로피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이만한 거. 플로피 디스크 사람도 요즘 젊은 사람 모르죠. 요즘 젊은 분들은 플로피 디스크 자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만했던 거. A4보다 컸던 그런 걸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중동이 이번에 느낀 건 우크라이나 전쟁서부터 이번 중동전까지 방공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방공망 제조 능력 그러니까 천궁도 있고 천궁2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패드 신궁도 있고 그다음에 비호나 비호 복합도 있고 대공포 천호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이저 무기 천광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뭐 국산은 아니지만 쓰고 있는 벌컨 서울 상공에 있는 화만 구성하는 이 정도 방공망이면은 든든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국의 수도를 방위하는 방공망을 본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맞습니다. 러시아도 당연히 돼 있고 북한도 잘 돼 있지만 북한은 무기가 일단 구형이 많고 구형이고 또 고사포 아직도 그 14.5mm 45사총 그 4연장 그 레이더에 앞에 사람 지나가면 따라다닌대요. 제가 뭐 그 북한군 그 운용하는 애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고 또 저희도 제가 또
대위 지휘관 시절에는 저희도 그 승전포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그 비행단에 16문 좀 큰 비행단에 그 승전포가 있다가 그게 이제 발칸으로 대체가 되든. 그래서 저는 승전포도 사격을 해봤고 발칸도 사격을 해봤고 또 개량 발칸도 사격을 해본 입장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방공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공망은 크게 약간 비밀이 아닌 선에서 말씀드리면 수도권 자체를 저고도로 방공망을 형성하는 건 이제 육군 방공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위를 이제 이걸 이제 에어리어 에어 디펜스라 그래가지고 광역 방공은 공군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공군의 MCRC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적 정보를 육군, 해군 관계된 데다 다 주고 있어요. 우산에 있죠. 예, 우산에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요거는 뭐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개된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육군은 공군이 제공한 항적 자료와 자기네들이 전방에부터 설치된 그 레포타 기지로부터 적어도 탐지 레이더 등으로 해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에 AUP라고 해가지고 육안으로 관측하고 정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체 레이더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 그런 것들로 해서 통합 방공망을 구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천호 또 천왕, 비호 복합, 뭐 벌칸, 옛날에 천마, 천마까지 발칸, 서울 시내 곳곳에 주요 건물 옥상에 또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제 교전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나가서 얘기했더니 뭐 북한 무인기도 못 잡은 놈들이 뭐 어깨 피냐 이러길래 그때는 그게 평시니까 안 쏜 거고요.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평시 대비 태세와 전시 대비 태세 그리고 평시 작전 운영 개념과 전시 작전 운영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당연히 또 증원된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전시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육안으로도 보고 사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만하면 안 됩니다만 너무 불안하시니까. 그리고 참고로 그때 무인기 왔을 때는 그 방공 체계 낙탄 때문에 민간인 피해 때문에 제대로 사격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전시와 평시의 가장 큰 차이는요. 전시에는 계획된 사격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전시가 되면은요. 그 낙탄이라든지 이 추진체들이 낙하하는 위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국민들한테 전쟁이 되면 대피. 이 지역은 위험하니까 비키셔라. 언제 우리가 사격하면 합니다. 이런 걸 다 하죠. 근데 이제 평시에 알려주면 국민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그다음에 무인기 왔다고 지금 그 카페 문 닫으세요. 지금 대피하세요. 이럴 수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격도 실제로 평상시에 우리 군인들이 늘 훈련을 하는 거는 사격 구역. 뭐 사격 금지 구역, 사격 보호 구역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 숙달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그 보고도 못 잡는 게 그게 군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고도 안 잡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공 포대장 호크 진공관 참 얘기 들었습니다만 나이키 운영하시던 실전 경험 가진 정창욱 박사님 우리 천공 방공체계 그다음에 특성 대한민국 방공망 평가해 주셨습니다.